They'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equipment. Frankly, for them, makes a lot of sense.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련 발언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make the great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South Korea wi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of that equipment. 한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전략 자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매우 기뻐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가 들여올 미국의 전략 자산이나 첨단 정찰 자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곳, 그러니까 이미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을 대표적인 거를 꼽아보자면 F-35A입니다. 이른바 별명이 번개, 스텔스 기능도 되고요. 하늘 위에서는 뭐 적수가 없다. 이렇게 불릴 정도의 아주 강력한 무기잖아요. 지금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20대 정도가 더 원래 들여와야 하나의 완전한 비행단이 완성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하나의 비행단이 60대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저 F-35를 도입하려고 할 때 60대 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이제 9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40대만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예상을 했었어요. 20대 정도 추가 구매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저 20대를 추가 구매를 F-35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F-35A야 뭐 워낙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이고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추가 구매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호크입니다. 글로벌 호크가 있으면 과연 어떤 점이 유리할지, 어떤 점이 가장 우리에게 정보 자산으로 유리하게 작동할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저희가 U2 정찰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유튜브도 당연히 이제 영상 촬영 아주 네. 높이 한 23km까지 올라가서 영상 촬영하고 감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타죠. 어제 뭐 우주복 입고 타는 걸 우리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주 뭐 고가의 장비고 또 운용하는 조종사도 힘들고 해서 미국이 사람이 안 타는 유튜브를 만들자 네. 해서 만든 게 글로벌 호크입니다. 네. 그래서 성능이나 탐지 영역, 뭐 탐지 거리, 또 감청 능력 모든 것이 유튜브하고 비슷한데 다만 사람이 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유튜브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거를 4대를 들여오게 됩니다. 네. 자, 바로 그래서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성능들, 대표적인 성능을 한번 해봤는데 U2 정찰기와 같은 목적, 그러니까 감청과 촬영이 목적인데 이 글로벌 호크는 무인기라는 점이 U2기와 다른 점이다. 사람이 타지 않고도 감청과 정찰을 할 수 있다. 이 위성과 함께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 킬체인의 아주 핵심적인 정보 자산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청과 촬영인데 감청 장비는 떼고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이 영상 기능은 주고 네. 감청 그 기능은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만 준 거나 다름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반만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가 뭐 조금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네. 국직에 요청을 해서 감청 기능을 우리가 같이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글로벌 호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보다는 훨씬 세공 시간이 길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튜는 아무래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압축 공기도 이제 싣고 가야 되고 네.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만 저거는 이제 그게였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작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한 대만 있어도 채공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북한 거의 전역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구매가 확정된 무기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 말고요. 앞으로 구매 여부를 협상하게 될 무기들입니다. 우리 군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팔지 않아왔던
그런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고 어떤 기능들이 있었는지 지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앞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싶었던 무기들 대표적인 것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인트 스타즈. 엄청난 정찰 기능을 갖고 있죠. 지상.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한꺼번에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포세이돈 P-81A는요, 북한의 잠수함을 찾아내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LA급. 자, 우리의 해군의 소원이죠.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정말 수건 사업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팩3와 SM3 요격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 그라울러 EA-18G. 자, 그라울러 전투기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세 개를 꼽자면요, 조인트 스타즈와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그라울러 세 개를 꼽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인트 스타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인트 스타즈가 왜 중요하고 어떤 성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도입하고 싶어하는 무기입니까? 저게 이제 걸프전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제 첨단 정밀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공중 조기 경보기, 레이더 이런 거는 하늘을 나는 물체들은 잘 탐지를 하는데 땅에 붙어 있는 움직이는 물체는 탐지가 안 돼요. 아, 지상에 움직이는 그렇죠. 물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라크전 할 때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인트 스타즈가 투입돼서 스커드 미사일이 어디 있는가 다 찾아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격파를 하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위험한 것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6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의 우리의 표적을 한 번에 동시에 600개를 그렇죠. 찾아낸다고요? 탱크든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든 6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찾아서 그것을 또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비행기가 크니까 저 위에서 사람이 통제사를 타서, 자, 너는 이걸 타격하고 너는 이걸 타격하고 모든 것을 공중 지휘를 하는 지휘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게 한번 뜨면은 네. 일단 평양 원산 이남에 있는 북한군의 모든 동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PSIR에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는 레이더가 위에 붙어 있는데, 저건 레이더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서 레이더를 쏴서 지상을 감시하는데, 저게 돈이 좀 비쌉니다. 저게 한 대 지금 한 4천만 불, 4천억 원. 4천억 원 정도. 4천억 원이요, 한 엄청 대에. 비쌉니다. 예. 뭐 동시에 600여 개의 지상에서 움직이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진짜 우리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게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찾아내는 성능을 갖고 있는 조인트 스타즈, 이걸 빨리 우리도 갖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이걸 여태 왜 안 팔았던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의 그 동맹 등급이 떨어진다. 그 한국을 이제 이런 전략 무기를 한국에 줬을 때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미국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설이 있었고, 네. 그래서 또 이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미국이 또 전략 무기로 또 카테고리를 묶어서 네. 다른 나라에 팔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제의도 한 적이 없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안 팔 것 같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무기가 처음에는 보잉 707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737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707 그 모델 자체는 2019년부터 서서히 감축이 되면서 2030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도입 가능해진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LA급을 중고로 구입하거나 임대하겠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보고 3급으로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게 좋을 것이다. 대신 이 개발을 위한 기술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봉 실장님은 약간 이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네. 대부분 다 국산화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잘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쓰던 LA급 중고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판다고 하면 네. 한 대 정도는 도입을 해서 네. 거기서 우리가 기술을 우리가 참고를 한 다음에 네.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인균 대표님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좋지만 가능한 한 빨리 구입을 해서
안보 공백을 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독자 개발해야죠. 아, 예. 그런데 지금 뭐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게 뭐 때문입니까? 북한의 핵 SLBM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핵 SLBM이 2년, 3년 되면 실전 배치돼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이 핵 잠수함은 아무리 빨라도 2020년대 후반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러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그 북 SLBM에 대한 안보 공백이 있죠. 네. 그걸 메꿔야 되니까 네. 이 정도로 미국 협조할 것 같으면 네. 지금 미국이 LA급 잠수함을 1년에 한 3척씩 퇴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상태 좋은 것을 네. 퇴역해서 자기들 뭐 버리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사와서 기술 습득도 하고 운용도 익히는 것이죠. 네. 저는 생각해요. 이신균 대표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김종국 시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직 가격 협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거는 대충 얼추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 가격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게 올해 낡아서 자기네가 은퇴시키는 무기를 네. 한 2조 원 정도에 팔겠다고 하니까 아. 조금 부담스럽죠, 사실. 그렇군요. 근데 LA급 그 잠수함 한 척의 취역 가격이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이 채 안 됐어요. 우리 개발 비용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 이제 개발비가 들어가니까 네네네. 저 정도가 드는 것이고 저기 양산을 하니까 개발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네. 2조 원보다 이제 싼 가격으로 네. 건조를 했는데 저는 2조 원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퇴역하는 잠수함인데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 가격에 다 받으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싸게 샀으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갖추고 싶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라울러라는 전투기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북한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속칭 귀신 작전, 귀신 비행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도 레이더에 안 잡히게 하는 기술인데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라울러 전투기가 뜨고 그 주변에 우리의 KF-16 전투기가 같이 날아다니면 북한의 레이더가 아무리 감지를 하려고 해도 그라울러가 쓰는 스크램블, 방해 전파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6도 북한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 귀신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라울러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네. 우리가 저 비행기는 우리가 좀 사겠다고 미국에 네.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판매를 안 했습니다. 호주한테는 팔았다면서요? 네, 호주에는 팔았는데 네.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호주는 F-18을 여러 대 구매를 하면서 같이 덤으로 샀기 때문에 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호주에는 그 제즘이라는 미사일도 팔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제즘을 안 팔아서 우리 타우러스를 샀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그 미국에게 보이지 않는 조금의 차별은 받아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참에 그런 것들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으면 사실 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육해 공군이 정말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무기 어떤 돈으로 사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가격 협상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